오랜만에 오셔서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인사 말씀 좀 카메라 보시면서 한 예,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좀 춥게 느껴지는데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도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무래도 이 정치 사회적 공기가 국민들의 마음을 더 차갑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고요. 지금 국회에서 뭐 예산 관련해서 그 현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좀 접하셨겠지만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또 이분들이 과연 나라를 이끌어갈 생각이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의문이 들기 때문에 더 좀 행복하지 못한 연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어떤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까? 뭐 그런 거를 잊지 않으시고 또 지치지 않고 계속 또 외치고 또 노력해 나가면 이 추위도 물러가고 그 뭐 봄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미래의 희망, 최강욱 화이팅, 진보의 소중한 보물이다. 이런 아유, 그 의견도 지나친 있고요. 말씀이시고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시대가 빨리 멈춰야지 저도 네. 좀 쓰임새가 없어지고 윤석열과 검찰의 시대가 없어져야지 네. 저를 오라고 하시는 이 방송 수요도 좀 없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게 좀 오히려. 역사의 발전이고 증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되네요. 들여다 보니까.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네. 그 당선된 직후에 무슨 저기 어디 딴 데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이럴 예, 때 예. 뭐 인사말 마무리 말씀 같은 걸로 하면서 네. 제발 이번 21대 국회가 아니고 다음에는 좀 검찰 얘기 좀 안 했으면 안 나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까? 네.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는데 국회 앞에 예, 지금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네. 농성하신 분도 있고 투쟁하신 분도 이 있는데 추위에 정말 걱정입니다. 화물연대 네네. 이게 글쎄요, 이 파업 때문에 이제 국민 여론들은 네. 우려하는 여론이 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주장했던 안전 운임제에 대한 국민의 그렇죠. 지지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계속해서 단식 농성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국회 상황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제 가서 네, 좀 뵙고 왔는데 우선은 좀 희망적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봉주 위원장님이 너무 단단하시고 네. 제가 좀 농담처럼 그랬는데 성함이 이봉주인데 얼마나 끊임없이 잘 달리실 분인데 이 사람들 지금 잘못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제가 그런 걸 여쭤봤어요. 이번 그 네. 파업 과정을 통해서 또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분들이 그 절망하고 패배 의식에 빠지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는 언론이 뭐 거의 난사를 했잖아요. 화물연대가 엄청 잘못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그 낙하하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회복된 이유가 화물연대에 대해서 잘 대처했기 때문이다. 강경 대응한 게 예, 뭐 결단력 이런 있다 뭐 이런. 이거는 좀 정말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어떤 설명이나 여론의 추이랄까 이런 거를 보면서 네. 그 조합원분들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들 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 뭐 거의 함께 계시는 분들 할 거 없이 뭐 너무너무 단단하시고 네. 이거는 멈춘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그 싸움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결코 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정부가 처음부터 이거를 무슨 강경지나 밀번들어 나가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뉴스를 자세히 좀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국토부가 한 6월달에 중간 합의처럼 이렇게 제시한 안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일종의 협상 과정인가 그거에서도 보셨겠지만
원래 지금 그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3년 연장하는 게 정부의 아니었고 그렇죠. 그거를 민주당이 더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그냥 그러면 하도 완강하게 저렇게 나오니까 그럼 3년이라도 받겠다 네,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것도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 그리고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네. 정부가 했던 얘기들을 언론이 제대로 그거를 반영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약속한 것도 그냥 발로 차버리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느끼지 않는 음. 이런 태도는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의 그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 사고도 많이 줄였고 네. 당사자분들의 어떤 그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그럼요. 많이 도움이 됐고 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막아야 하는 건지 참.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화물연대 이제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이런 거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강경한 대응을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간다. 네. 아,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가야 되는구나. 아, 여기에 더해서 노동 개혁까지 가자. 그래서 주 52시간이 아니라 69시간, 아니 80시간 그렇죠. 일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밀어붙이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한 정부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방향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번 비단 이런 노동 이슈 말고 다른 과정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도 보면 네. 뭔가 이렇게 대화가 진전되고 좁혀지는 게 항상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있으면 합의되겠다 이런 시점에 꼭 용산이 끼어듭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끼어들진 않지만 꼭 뒤에서 들리는 얘기는 저기서 못 받겠다고 한다. 틀었다. 이게 예산안도 지금 원내대표 중간 설명을 들어보면 네. 중간중간에 굉장히 가까워져서 합의가 될 것 같다고 하다가 아하. 결국은 대통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 자체가 네. 그 너무 경직돼 있고 또 갈수록 극단적인 어떤 극우적 사고로 자꾸 바뀌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있고 네. 또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면 그래도 본인이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걸 바꿀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게 지금 대통령 본인의 생각인가?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네. 천공이 왜 말하는 대로 되는 거냐?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불행이거든요. 네. 제발 좀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고 네. 또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판단하는 대통령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네.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에 다른 어떤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국민 전반의 삶을 좀 생각하는 그게 좀 앞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상황을 많이 이제 취재해왔고 오랫동안 봐왔는데 예, 예. 이렇게까지 정치가 실종됐던 국회가 있었나? 진짜 예. 정치가 아예 없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네. 이게 중재안이 나오고 하면은 조금씩 양보하면서 가는 게 예, 그 정치의 모습인데 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네. 좋다고 대승적으로 받겠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네. 이건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여당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렇죠. 국정을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게 예, 끌고 예.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기 국정조사를 고집하면은 예산안 통과 안 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네, 여당이 하잖아요.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죠. 예산안 통과 안 시키고 뭐 준예산으로 가자. 이거를 여당 대표가 한다는 게 네.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고 우리 저기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참 처음 보는 희한한 초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걱정이에요. 이게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네. 첫 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첫 해가 사실은 그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또 그 기초를 토대를 쌓고 이러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많이 우려를 자아내고 했지만 여러 가지 나름 그 공약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약이라는 게 말과 힘으로만 밀어붙여서 안 되죠. 검찰을 동원해서 반대자들을 잡아 가두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 그리고 법률을 통해서 그 예산이 뒷받침됐을 때 네. 실현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였어요. 내년 정기국회가 되면 이제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할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도 선거 때 뭐 이런저런 그 계층 간, 그 성별 무슨 또 세대 간 이런 네. 분열을 가지고 재미를 본 측면들이 아, 있잖아요, 이 그렇죠. 정부가. 그래서 그쪽에 어필하는 어떤 여러 가지 거를 들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경제 정책 쪽에서 보면은 일관되게 그 대기업 네. 또 가진 자들의 이익에 법인세, 복무하는 이런 것들로 그냥 일관하고 네. 있잖아요. 예산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종부세 같은 문제도 예를 들면 뭐 세 집 이상 가진 사람들도 뭐 그거 깎아줘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들 일관되게 그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음. 그 외에 또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자기 편으로 생각해왔던 분야들 예를 네. 들면 뭐 여성가족부 폐지 아하. 이런 거 뭐 굉장히 주요한 공약이라고 본인들이 평가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부주의법 개정안을 내고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법사위니까 그런 관련 법안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분들이 노력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려면 국무위원들이나 또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러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아니더라도 음. 비공식적으로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 막 사정도 흡수가죠. 하고 예. 예. 그러는 건 일체 없어요. 일체 없어요. 일체 없고 유일하게 하나 예.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 법사위 간사한테 네. 기동민 의원한테 매달린 법안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거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된다. 네. 정기국회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해야 되겠다. 어. 한 게 딱 하나. 뭐예요? 만나에 통일하는 법. 진짜 이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걸 그렇게 그리고 법사위에 소위나 이런 저기 또 타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넘어온 네.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계류돼 있잖아요. 법사위에 그럼 이거 가 빨리빨리 있죠. 처리를 해서 그럼요. 한 법안이라도 더 통과가 돼야지 국정을 운영하는데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당에서 진짜 애가 타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든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 저기 법안 이제 저 전체회의에서 빨리 심사해서 의결하자라고 하면 네. 조건을 항상 거는 게 예. 현안 질의를 하면 안 된다. 하... 그러니까 뭐 한동훈을 장관 보호하기 위해서 뭐 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안 질의하면은 전체회의 저기 여는데 합의할 수 없다. 네. 그 위원장이 또 저기 국힘이니까 그게 또 안 하겠다고 하면 그렇죠. 안 열린단 안 말이에요. 열리죠. 그러면 민주당이 몇 번을 이제 요구를 하다가 양보해가지고 그냥 네. 그러면 현안 질의 없이 법안이라도 좀 통과시키자. 이런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민주당이 지금 더 이제 애가 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야당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야당의 이제 목소리도 듣고 뭐 자신의 얘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 네.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 얘기도 하지만 남 얘기도 들어주면서 이게 이제 대화하고 소통이고 그걸 하는 건데. 두 가지 네. 이유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두 생각을 가지 해봤어요. 이유. 하나는 네. 대통령 스스로가 네.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검사로서 그렇죠. 쭉 살아왔기 때문에 검사로서 그냥 갑의 위치에서 네. 남한테 요구하고 네. 어떤 상황을 자기 편한 대로 규정하고 그것을 그냥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네. 그런 생활만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게 계속 성공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이 가장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네. 일반적인 어떤 그 공직자 출신이라도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들은 그렇죠. 정부가 표방하는 제도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실현돼 나가고 국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네. 또 여론 수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일반 부처의 공무원들은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과정이나 뭘 하는 과정들에서 계속 국회에 와가지고 그렇죠. 과장 뭐 국장들도 네, 네. 수시로 와서 설명하고 때로는 불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국회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무슨 자료 제출도 하라 그러면 다 공개할 수 없다고 안 하고 네. 자기들 자체 규칙 같은 것도 뭐 공개된 적이 없고 심지어 국회 와서 매달리는 거는 지들 총장 청문회 그거 딱 한 번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실무자로서 이 사람이 뭐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면은
그 여의도 정치를 뭐 무시한다 뭐 음. 이런 식의 얘기들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거기서 정리돼야 네. 하는 것이 음. 정치의 일반적인 과정인 것인데 그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인정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역할이다. 또 내 권한이다. 이 생각만 하는 것 같고 네. 또 그 권한을 뒷받침하는 자신감이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이나 토론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 아니라 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아. 그냥 그렇게 하면 당신한테 유리해. 그렇게 하면 돼. 음. 그 얘기를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 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그냥 이런 정책 관련 저희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바이든 날리면 상황이 예, 벌어졌을 예. 때 네. 그거를 그렇게 뻔한 상황을 억지를 쓰면서 부인한 거에다가 그 뒤에 후일담을 보면은 왜 저기 김은혜 수석이 네. 일주일간 출근을 안 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힘들어했다 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왔었고 음. 그러니까 매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걸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뭉개지더라.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왜 예, 목이 지금 검정 잠기고 있는. 네. 그러고요. 그런 게 네. 먹히더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거를 또 대통령실 사람들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아니 뭐 전문가들이 해서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우리 말을 뭐 인정을 안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